오늘 주제는 생성형 AI 기술 동향이란 주제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5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생성형 AI 기술과 그리고 LLM, LMM, LAM이라고 하는 기술 트렌드에 관련된 주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들 중에서 LLM과 LMM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우리가 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AI for PM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성형 AI 기술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제가 오늘 강의를 어떻게 할지 간단하게 만든 게 있는데 이 강의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생성형 AI 기술 변화에 대한 강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그 중에서도 생성형 AI가 우리 사회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급격한 기술의 변화 속에서 이 혁신적인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살펴보며 통찰력을 얻고자 합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기반으로 약간 어설프게 오늘 강의 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 드렸는데요. 이 영상은 제가 생성형 어떻게 만들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챗GPT를 이용해서 이 캐리커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제 사진을 넣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써서 요 캐리커처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여기에 강의에 그 방금 전에 목소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챗GPT로 강의의 주제에 대한 프롬프트를 생성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목소리처럼 나오게 하기 위해서 11랩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11랩스를 이용해서 목소리를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MP3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 캐리커처와 음성 파일을 합성을 시키는 스튜디오 DI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방금 전에 나오는 영상을 생성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하나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뭐 회원가입 다 돼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뭐 빠르면 5분, 늦어도 10분 안에 이런 강의 영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좀 약간 어설프죠. 어설픈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상의 자연스러움이나 목소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여기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그 런웨이에서 만든 젠3라는 영상 생성 AI인데요. 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감정 표현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에서 이런 감정 표현하는 부분을 잘하죠. 뭐 부끄러운 표정을 짓는다거나, 뭐 어떤 듣는 거에 집중을 한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뭐 이런 소리친다거나, 이런 표정들이 굉장히 리얼하거든요. 요 이미지 영상은 이제 텍스트 투 비디오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스튜디오 DID나 이런 거 안 쓰고 런웨이 젠3 같은 걸 이용하면 저하고 굉장히 흡사한 영상들도 만들 수가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생성형 AI 기술은 그 최근에 이제 많은 화두가 돼서 아마 많이 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 많이 아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생성형 AI 기술은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텍스트, 비디오, 3D 모델, 음악, 뭐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막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에 대해서 지금 시장 밸류가 굉장히 크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등장했던 인터넷 비즈니스 시장 사이즈가 여기 그 10조 달러 정도 됐는데요. 지금 생성형 AI가 일으킬 시장의 크기는 지금 2030년까지 거의 90조 달러 정도 이상의 큰 시장이 형성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그 첫머리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돈을 벌었던 회사들이 이제 엔비디아 같은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들이었고요. 지금 현재 이 분야의 시장을 돈을 가장 많이 풀고 있는 회사들은 이 파운데이션 AI 모델 만드는 회사들, 뭐 오픈 AI라든지 또는 그 아마존이 투자한 엔스로픽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번 파운데이션 모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이 생성형 AI, LLM, LMM, LAM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에이전트 같은 걸 만드는 시장들이 이제 막 개화가 되고 있습니다. AI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됐는데요. AI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손글씨입니다. 뭐 사람의 글씨를 인식하는 거.
이 발전 속도가 굉장히 더뎠고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하는 기술들도 역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연구가 됐지만 이 발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뎠죠. 하지만 지금 생성형 AI가 급가속 일어나는 이유는 2010년 기준에 나왔던 딥러닝에 관련된 혁신, 특히 엔비디아의 후다가 탑재된 그래픽 카드를 이용한 이런 대규모 데이터 학습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서 이쪽 분야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굉장히 가파라졌죠. 그리고 나서 2017년도에 등장한 트랜스포머라는 구글이 공개한 논문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생성형 AI,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LLM 같은 기술들이 불과 몇 년 만에 거의 뭐 수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본격화된 거는 2017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22년도에 이제 첫 번째 LLM 상용 서비스가 출시가 됩니다. 오픈 AI가 출시한 챗GPT가 22년 11월 30일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픈이 됐고요. 이 서비스가 등장하고 지금 2년이 약간 넘었는데요. 그 사이에 생성형 AI 기술이 우리 삶에 굉장히 깊숙하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년도가 되면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라지 멀티모달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글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도 만들고 동영상도 만들고 뭐 음악도 만들고 뭐 이런 다양한 걸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23년도부터 LMM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이제는 LLM하고 LLM이 어느 정도 나왔으니 이걸 갖고 실제 사람처럼 활동하는 에이전트를 만들고 그 만든 에이전트가 다양한 도구를 쓸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라지 액션 모델이라는 이야기가 언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이 추론 엔진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이제 진짜 사람 같은 AGI를 만들자. 특히 올 초에 그 중국 딥시크라고 하는 회사가 이런 추론 엔진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면서 지금 이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제 엔비디아의 고급진 하드웨어 없어도 우리가 우리 회사 사무실 아니면 특정 디바이스 안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집어넣고 이거를 엣지 단에서 우리만 쓸 수 있는 AI를 만들 수 있어. 뭐 노컬 LLM, 뭐 스몰 LLM으로 불리는 이런 기술들에 대한 언급이 많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런 하드웨어, AI 하드웨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6년도쯤이 되면 오픈 AI라든지 엔스로픽이라든지 이런 이 시장을 리딩하는 강력한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 회사들이 지금 이제 AGI 시대에 그, 근접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작년 초만 해도 이 AGI는 좀 먼 미래 같았지만 이따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AGI 시대는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25년도, 26년도를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는 AI를 기반으로 새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for PM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마 올해 내년도가 지나가면 내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시작은 2017년도에 나왔던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마법의 알고리즘에다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하드웨어를 접목을 시켰더니 굉장히 강력한 모델들이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2017년도에 이제 구글이 트랜스포머를 공개하면서 그 스타트업인 오픈 AI가 GPT를 학습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GPT가 학습량을 늘리면서 GPT-2, GPT-3까지 출시되면서 이 어썸한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여기에 이제 그 고성능 하드웨어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그 플레이어들이 들어가면서 돈을 아주 태우기 시작했죠. 대규모 돈을 태우면서 되네 하면서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AI는 2018년도부터 본격적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2020년도에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개입해서 거대 언어 모델의 특이점을 발견하기 시작했고요. 이때 이제 가장 앞서가는 회사 중에 하나가 오픈 AI, 그리고 그 구글,
그 다음에 뭐 엔스로픽 이런 회사들이 이런 거대 언어 모델의 특이점을 발견하면서 22년도가 넘어가면서 일반인들한테 본격적으로 AI 대중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AI를 할 때는 예전에는 이런 알고리즘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모델 크기를 키우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키웠더니 100억 파라미터를 키웠더니 갑자기 얘가 똑똑해지고 그 다음에 1000억 파라미터를 키웠더니 안 되던 게 되고 막 이런 걸 알아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최근 2, 3년 사이에 그 모델 크기를 엄청나게 키웠고요. 이를 통해서 안 되던 것들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일종의 마법의 구간에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 2, 3년간 이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와 굉장히 많은 데이터 학습과 그리고 어썸한 결과물들이 탄생하는 그런 시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서 이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주목했던 기술 중에 하나가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언급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챗GPT죠. 예스24 같은 데 가서 챗GPT를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2년 정도 사이에 챗GPT 관련된 서적이 1000권 이상이 출시가 되고, 이 챗GPT를 이용한 이런 업무 생산성이라든지 개인 활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고요. 여기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런 기술 변화와 함께 그 24년도를 기점으로 LLM에 대한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정립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존의 이제 AWS라는 플랫폼,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그 베드락이라고 하는 게 올라갔고, 여기에 그 엔스로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아마존이 대규모 투자를 했고 아마 조만간 아마존이 인수할 걸로 예상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적인 언어 모델이 클로드인데요. 클로디는 현재 그 코딩을 굉장히 잘하고, 뭐, 현재 공개되어 있는 모델 중에 굉장히 말을 잘하는 그런 모델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오픈 AI에 대규모 투자를 했고요. 오픈 AI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오픈 AI가 만든 모델들을 애저 클라우드 위에서 지금 서비스를 아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곳에다가 그 구글이 인수한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주도적으로 제미나이라고 하는 언어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이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그 빅3들이, 미국 빅3들이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이 이제 그 돈을 받는 서비스들이고요. 그 반대쪽 진영에 오픈소스를 지향하는 메타가 일으킨 충격파가 있습니다. 메타는 이 라마라고 하는 언어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라마라는 언어 모델을 통해서 수많은 클론들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 라마의 그 버전이 공개가 되고, 이 공개된 버전을 통해서 이제 그 수많은 클론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뭐 프랑스의 미스트랄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뭐 국내 그 업스테이지라는 회사가 만든 솔라, 뭐 그다음에 알리바바가 만들고 있는 휴행 같은 모델들이 있는데, 이런 모델들이 대부분 이제 베이스가 그 메타가 공개한 라마를 기반으로 지금 만들어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LLM 시장은 그 강력한 빅테크 회사들이 그 클로즈된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메타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빅테크 진영에서 이런 오픈소스 모델을 만들어서 생태계를 좀 만드는 측면으로 지금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LLM은 그냥 말 잘하는 거에 머물렀다면, 최근 LLM은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고유 능력 중에 하나인 추론 능력을 갖는 것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상용 LLM 서비스들은 이제 IQ가 뭐 인간의 지금 보시는 게 인간 평균 IQ의 정규 분포 곡선인데요. 인간 평균 IQ가 한 10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한 평균 IQ가 한 111, 110 정도
된다고 언급이 되는데 지금 여기 공개되어 있는 상당수의 AI 모델들이 이러한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지능 단계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튀는 애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오픈 AI가 공개한 오원이라든지 그 이번 주 초에 공개된 오쓰리라든지 이런 모델들은 추론 능력이 있어서 사람으로 치면은 뭐 IQ 150, 120, 뭐 특정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IQ 150, 180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 추론 능력을 가진 AI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추론 능력을 가진 AI 갖고 뭘 해봤냐면 여기에 GitHub 링크 주소에 가서 한번 보시면은요. 그 25년도 대입 수능 시험을 한번 봤습니다. 25년도 대학 수능 시험을 그 2년 전에 출시됐던 GPT 3.5 터보 갖고 봤더니 수능 등급 8등급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GPT-4 미니를 이용하면 수능 5등급, 그 다음에 그 최근에 그 출시되는 추론 엔진 기능을 갖고 있는 오원 프리뷰를 갖고 했더니 수능 1등급을 맞는다는 거죠. 지금 오원 정식 버전 같은 경우에 수능 문제를 만점 맞았다는 이런 리포트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모델이 상용 AI 서비스 수준에서도 이게 사람의 그 수능 만점자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네, 만점자 수준의 이런 능력을 갖춘 그런 AI들이 지금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레벨까지 온 거죠. 그런데 이 레벨이 이제는 임계점을 더 추가했습니다. 넘어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그 오픈 AI가 엊그제 딥 리서치라고 하는 그 추론 엔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딥 리서치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 오픈 AI의 그 추론 엔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딥 리서치는 오픈 AI가 그 팔고 있는 200불짜리 요금제에 가입하셔야만 쓸 수 있는데요. 요 요금제에 가입해서 쓴 분 중에 제 페이스북 지인 중에 의과대학 교수 8년차 감염병 연구 권위자가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용 후기를 남기셨는데 제가 여기다 좀 갖다 넣었습니다. 굉장히 긴 글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다. 근데 결론은 이건 거죠. 이분이 했던 거는 감염병 관련된 연구 논문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검색하고 정리를 해봤는데 이 딥 리서치에 넣었더니 그런 작업을 순식간에 하는데 그 퀄리티가 내가 한 것보다 낫더라. 그래서 이분이 내린 결론은 무섭다. 입니다. 반복적 지식 노동이 빠르게 LLM이 대체되고 있고 나도 대체될 수 있구나라는 이런 피드백을 남기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 AI 직원이 있는데 필립 밀론이라는 직원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X에다가 요 글을 좀 올렸습니다. 요건 약간의 어긋끄는 글인 것 같기도 한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개인 후기를 남겼는데요. 이분 와이프가 작년 12월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방암 진단을 받아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 의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 해서 어떤 방법이 맞는지 몰라서 그 당시에 자기가 그 작년 10월부터 요 그 딥 리서치 개발을 하는 것 때문에 딥 리서치를 쓸 수가 있어서 작년 12월에 유방암 진단받은 내용들을 딥 리서치에다 넣어가지고 여기 있는 프롬프트를 가지고 물어봤대요. 우리 와이프를 어떻게 진료하고 처방을 그 다음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는지. 그랬더니 자기가 만났던 의사들이 하지 않는 종양학자보다 더 똑똑한 이야기를 하고 그 내용들이 신뢰가 안 가서 자기가 와이프랑 다 찾아봤는데 자기가 찾아본 걸로는 다 사실만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AI, 특히 딥 리서치가 이야기한 거를 바탕으로 현재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큰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후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수능 문제 뭐 잘 풀어요 이런 가십거리였다면 이제는 진짜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그런 추론 능력 단계로 실제 자기 생활에, 자기 업무에 본격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레벨까지 LLM이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설 연휴 때 딥시크 충격파가 왔는데요. 그 딥시크라는 중국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아란이라고 하는 추론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오픈 AI의 오원이나 오슬이나 이런 추론 엔진들은 전부 다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계에서 만드는 기술이 아니고
분명히 오픈AI가 외계인을 납치해서 추론 AI를 만들었을 거야. 이거 기술의 레벨이 완전 다른 거야. 그리고 저런 걸 만들려면 돈이 수십조가 필요하대. 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딥시크라는 중국의 스타트업이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서 너도 할 수 있어. 우리 해보니까 80억 정도면 이 5원을 능가하는 추론 엔진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그 레시피를 여기다 다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거 진짜야? 라고 하면서 그 굉장히 빠르게 그 논문에 나온 걸 가지고 실제 되는지를 테스트를 해본 거죠. 허깅페이스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 이제 가장 유명한 이런 생성형 AI 모델을 이렇게 공유하는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데요. 이 허깅페이스 팀에서 이 딥시크가 공개한 논문을 바탕으로 이 실제 되는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논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추론 엔진의 성능이 잘 나오더라. 그래서 이 링크에 가보시면 그 논문을 바탕으로 현재 그런 실제 추론 엔진 만든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딥시크라는 회사는 그 40세의 그 젊은 CEO가 이제 창업을 했고, R1을 1월 20일에 출시를 했습니다. 25년 1월 20일이니까 얼마 안 됐죠. 개발 비용이 요 정도 들었다고 하고요. 현재 연구 인력은 139명이고, 더 대단한 건 이 139명이 대부분 대학교 졸업한 지 한 2년 내외 되는 굉장히 젊은 연구진들이고요. 해외 경험이 전혀 없는 국내 중국 순수 중국 학생 대학교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요 반대쪽에 있는 샘 알트만이 만들고 있는 그 오픈 AI의 챗GPT는 엄청난 자금과 엄청난 성능을 투입하고 특히 비용을 엄청나게 태우고 있고요. 연봉 굉장히 비싼 전문가들을 엄청나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가장 고성능 칩인 H100을 엄청나게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그 작은 비용과 저사양 그 반도체를 투입해서도 그 그 오픈 AI가 만든 그 추론 엔진하고 동급인 거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모든 레시피를 그 논문을 통해서 공개를 했고 그거대로 만들어 봤더니 실질적으로 성능이 나오더라라는 게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딥시크 R1의 충격파 때문에 그 1월 말에 그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을 한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엔비디아가 지금까지는 이 주가가 굉장히 그 고평가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던 이유가 사실 지금까지는 LLM을 만들 때 굉장히 강력한 하드웨어가 있어야만 되는 걸로 지금 인지가 된 거죠. 근데 지금 딥시크가 이제 그 딥시크 R1을 공짜로 지금 서비스를 하는데요. 얘네가 지금 그 중국 화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화웨이가 작년 하반기에 공개한 어센드라고 하는 요 그래픽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 칩이 있는데요. 이 기반으로 굉장히 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어떤 그 이런 고성능의 LLM 서비스를 하려면 비싼 GPU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다가 굉장히 많은 돈을 태워서 성능 좋은 그 모델을 만들어야 됐다면 딥시크에서 일으킨 충격파는 비싸지 않은 그래서 이런 화웨이 같은 데가 이제 싸게 많이 만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싸게 주더라도 그 동급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증명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그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알아봤는데요. 이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23년부터 이제 라지 멀티모달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라지 멀티모달은 뭐냐면 영상이 Hot 하나 news. 있는데요. Can you identify which side is the opposite side to angle alpha? Okay, well, I mean, you told me earlier that this was the adjacent side, and I know that's the hypotenuse, so I'm guessing that this side, BC, is the opposite side. Great deduction. That's absolutely correct. 지금 보시는 영상은 작년 5월 달에 오픈 AI 개발자 행사에서 공개된 영상인데요. 여기 출연자가 누구냐면 여기 검은 옷 입은 이분은
그 비영리 교육재단인 칸 아카데미 창업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얀 옷 입은 친구는 그 칸 아카데미 창업자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그 챗GPT를 이용해서 그 부탁을 하는 거죠. 내 아들한테 이 상가감수에 관련된 거를 가르쳐 줘라. 하지만 정답은 알려주지 말고 뭐 잘 얘기하면서 가르쳐 줘 나를 말로 이렇게 그 프롬프팅 지시를 시켰고요. 이 친구가 이제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는 걸 인식해가면서 AI가 이 친구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이게 딱 공개되고 나서 사람들이 와, 저거 조작 같은데 저게 되겠어라고 했지만 지금 이 서비스는 지금 챗GPT 유료 가입자들 20불 내는 유료 가입자들이 다 써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챗GPT 유료 가입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비디오 모드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이 비디오 모드를 이용하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지금 보이는 게 뭐야? 책상 위에 컴퓨터 케이스와 컵이 보이네요. 컵 안에는 음료가 들어있는 것 같고 주변에 여러 전선과 물건들이 보입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이거는 뭐니? 보이는 건 오트밀 쉐이크 병인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인가 보네요. 지금 얘기한 거를 호주식 영어로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어? Sure, that's an oatmeal shake bottle. 지금 얘기를 잠깐만 일본어로 설명해 줄 수 있어? もちろんです. これは 잠깐만. 지금 얘기를 경상도 사투리로 천천히 설명해 줘. 이건 오트밀 쉐이크 병이에요.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경상도 건강한 사투리로 음료인데요. 해줘. 잘 못 알아듣네,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1년 전만 해도, 1년 전이 아니죠. 7개월 전만 해도, 와, 저런 게 되겠어? 뭐, 저게 만약 되면 교육 난리 나겠네? 근데 지금 이런 서비스를, 이제 쓸 수 있는 단계로 와 있고요. 사실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API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런, 요 영상 같은 경우에 핵심이 오픈AI 공개한 이 리얼타임 API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들을 지금 쓸 수가 있게 이미 공개됐고요. 저희만 해도 이런 리얼타임 API 가지고 이 학습용 서비스를 이미 개발하고 있습니다. 성능이 꽤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문제는 이제 단가인데요. 지금 현재는 1분 정도의 서비스 하는데 원가가 한 3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 가격은 굉장히 빨리 떨어지고 있고요. 11랩스라는 회사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공개하고 있고, 이런 그 음성 인식 또는 비전 인식하는 오픈 소스들이 공개가 막 되고 있는데, 이 성능 발전도가 굉장히 우수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진짜 사람처럼 가르치는 그런 환경의 서비스를 예전하고 다르게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의 급발전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AI 기술은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지금 한번 보시면 I'm not afraid of anything, except for heights and fire and 여기에 실제 사람 카메라를 넣으면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런웨이 액톤을 이용하면 이런 한 명이 뭐 여러 명의 그 모양새를 연출하면서 영화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이 링크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드랩스라는 회사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지금 개발해서 공개했는데요. 스틸 사진 한 장, 사진 이미지 하나가 있으면 이 사진 이미지를 가지고 3D 모델로 그 생성을 해냅니다. 이 사진을 바탕으로 왼쪽으로 돌리거나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을 거라를 AI가 생각을 해서 실제 그 비디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I'm not afraid of anything.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도 지니2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요. 아까 그 서비스하고 상당히 유사한데요. 얘도 스틸 사진 한 장 가지고 게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 한 장을 만들면 이 움직임에 따라서 AI가 그때그때에서 이미지를 만든다는 거죠. 요트 사진 하나가 있으면 요트가 실제 바다 위를 가는, 호수 위를 가는 걸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되고 있고요. 뭐 지금 오픈 AI 소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상용화로 해서 챗GPT 유료 사용자들한테 이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Fugato is the latest 지금 보시는 거는 엔비디아가 공개한 푸가도라는 서비스인데요. 푸가도 서비스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잠깐 보시면
여기에 글만 써도 지금 이런 거를 생성할 수 있죠. 지금 엔비디아 푸가로 서비스는 요 링크에 가시면 그 어떻게 쓰는지 자세히 설명돼 있고요. 오픈 소스로 공개돼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만 있으면 오픈 소스를 긁어다가 나만의 음악을 이런 음성 파일을 만드는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정교한 것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블로그 링크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픈 AI가 공개한 소라가 사실 작년에 굉장히 큰 화두였는데 작년 초에 그 오픈 AI 소라하고 비슷한 서비스거든요. 잠깐 한번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서비스는 중국 텐센트가 만든 훈윤이라는 그 오픈 AI 소라하고 거의 똑같은 서비스인데요. 이 훈윤이라는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얘가 이 다 오픈소스로 깃허브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픽카드만 있다면 이 소라하고 비슷한 서비스를 바로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영상을 생성하는 이런 고급진 기술들도 오픈소스로 지금 풀린 거죠. 이 라지 멀티모달 모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뭐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미나를 만든 이유가 AI for PM에 대한 정의라든지 앞으로 방향성을 좀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만들었는데요. 지금 기술 등장한 거를 좀 설명하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LLM을 이용해서 생각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GPT 시리즈가 가장 유명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LLM 모델들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LM이 이제는 LMM을 이용해서 사람처럼 보고 그 다음에 사람처럼 말하는 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실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레벨이 이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고유 영역 중에 하나가 생각해서 추론하는 건데요. 이 추론하는 것들이 이제 오픈 AI 팀 리서치 같은 것들의 강력한 성능을 보고 이제 아까 의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그 충격적인 사용 후기 같은 게 지금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중국의 딥시크가 어떻게 만드는지 레시피를 다 공개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LM, 그 다음에 LMM, 그 다음에 이런 추론 엔진까지 상용 서비스와 그 상용 서비스 성능에 준하는 그런 강력한 모델들이 오픈소스로 공개되는 이런 혼란의 시대가 지금인 거죠. 여기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보고 그 다음에 뭐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보면 손 발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쓴다거나 뭐 지게차를 운전한다거나 뭐 장비를 공장에서 제어한다거나 이런 거 이제 사람이 하는 손발인 건데요.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게 라지 액션 모델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LAM이라는 기술을 이용하면 실제 사람이 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강의 주제가, 다음 주 강의 주제가 이제 LAM인데요. 그 LAM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건 다음 주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다다음 주 강의 주제가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생각하는 거, 보고 말하고 추론하는 거에다가 손발이 붙었는데 이거를 하나를 엮으면 그냥 회사로 치면은 그 업무를 처리하는 실제 직원이 된다는 거죠. 이 직원 한 명을 우리는 에이전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직원이 하는 일을 똑같이 AI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회사에서는 이렇게 한 명씩 일을 시키지 않고 그 업무를 나누고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그 워크플로우에 맞는 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팀 단위의 어떤 AI 서비스 개발하는 컨셉을 우리는 멀티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2월 3주차 수업 시간에 제가 세미나 시간에 요 에이전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에이전트, 우리 회사에서 일할 때 개인 또는 팀이 일을 하는데 여기에 회사에서 뭐 자원을 여러 개 갖다 연결시키죠. 어떤 회사는 컴퓨터, 뭐 컴퓨터 요즘 다 연결하고요. 어떤 회사는 건설 장비, 어떤 회사는 뭐 자동차, 어떤 회사는 공장에 있는 다양한 그 제조에 관련된 기기들, 뭐 이런 것들이 LAM을 통해서 제어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사실 비즈니스가 혁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만 명이 하루에 8시간씩 일한다고 했을 때 글로벌 30만 명의 우수한 사람들이 하루에 240만 시간의 시간 장벽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 30만 명이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 거죠. 삼성전자를 넘어서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하루에 240만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AI 시대에는 이 삼성전자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직원이 예를 들어서 10명밖에 되지 않더라도 AI 에이전트를 가지고 일 처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이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의 기업의 경쟁력이 사실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하는 거거든요.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우수한 인적 자원을 팀을 리딩하는 리더를 잘 키워서 팀 중심의 업무를 처리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걸 만드는 거죠. 여기에 가장 핵심 경쟁력은 바로 우수한 인원의 머릿수입니다. 그런데 AI 시대의 경쟁력은 동일합니다.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요. 리더 키우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팀 중심의 업무 처리 당연하죠. 지금까지의 우리 인류가 찾아낸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기존에 없던 기업의 경쟁력 두 가지가 추가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AI 에이전트 팀원을 추가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과 AI 협업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쟁력을 가진 회사들은 앞으로 이제 단순 머릿수만 있는 회사보다는 훨씬 강력한 그 비용, 시간 경쟁력을 갖게 되고요. 사실 지금 그 미국이 바뀌었잖아요. 트럼프의 머스크 조합으로 해서 지금 막 엄청난 일들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엔 미국 기업에서 곧 민간 기업에서 대규모 AI 적용 사례들이 쏟아져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고가 잦은 미국에서 이런 사람 관련된 부분들에 관련된 것들을 AI로 대체하는 작업들의 레퍼런스가 곧 쏟아져 나올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사례들이 나오면 사실 지금 자국 최우선주의를 외치는 미국, 그 다음에 미국하고 동등한 수준의 경제력과 그 다음에 AI 기술력까지 확보한 중국이 사실 이 시장 앞으로의 미래 시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뭐 빠르면 올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그 사이에 있는 우리도 우리 기업이나 뭐 정부나 아니면 교육계나 이런 쪽에서도 그거에 대한 그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도태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브라운백 세미나를 그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생성형 AI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고, 이 바뀌는 기술들이 뭐가 있고,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액션을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는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이 세미나의 목표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그 문의를 주시면 뭐 Q&A를 좀 갖는 시간을 갖고 오늘 세미나를 1시까지 해서 좀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채팅방이라든지 아니면 그 마이크를 키시고 음소거하고 뭐 비디오 키시고 저한테 그 물어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생각하시는 사이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을 몇 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요즘에 그 퍼플렉시티를 이용해서 검색을 이걸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개발 장비 때문에 고민이 좀 있거든요. 저는 그 사무실에 보니까 RTX 3090이라는 그래픽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카드를 가지고 이게 이 LLM 모델을 지금 튜닝 중에 있는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 성능이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RTX 5090이라는 걸 출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비교해서 어느 정도야?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은 말을 기존에 구글에다 물어보면 요 관련된 글들을 다 찾아서 제가 일일이 읽어보고 그걸 바탕으로 분석해야 되지만 지금 이 그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 그 작업을 한 다음에 제가 요청한 거를 이렇게 정리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요거를 알고 싶은 거고 이 글의 근거는 1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I에다가 검색 엔진을 붙이고 사실 저는 이런 걸 이용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좀 보여드리면은요. 아까 리서치할 때 오픈 AI에서 공개한 그 글 작성하는 도구들이 그 추론 엔진을 이용해서 딥 리서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 홈페이지 잠깐 가보면요. 오픈 AI 딥 리서치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서비스는 사실은 오픈 AI가 이번에 처음 내놓은 게 아니고 이미 비슷한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쓰고 있는 서비스 제가 몇 개 보여드릴게요. 미국 스타트업 중에 젠스파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이런 서비스들을 이미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롭테크 주제로 어떤 교육 과정을 설계해야 되는데 이런 거 관련된 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걸 찾아갖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면 여기다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쳐주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내고요. 마치 그 좀 더 고급진 추론 엔진 같은 걸 하게 되면 그 오픈AI 딥 리서치처럼 싱킹을 통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다양한 언어 모델을 다 동원합니다. 그 다 동원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좋은 조합을 찾아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이미 젠스파크에서 제공이 되는데 이 젠스파크 같은 경우에 한 달 구독료가 한 20불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프로모션에서 회원 가입하시고 친구 초대하시면 한 달씩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픈 AI 딥 리서치하고 얘의 성능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딥 리서치를 쓰려면 그 200불짜리 요금제에 가입하셔야 되는데 얘는 무료로도 지금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장안의 화제가 되어 있는 딥시크 같은 경우에 이 스타트 뉴에 가시면 딥시크를 가지고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R1 모델을 바로 활성화시켜 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물어보면 그 오픈 AI 그게 없더라도 똑같은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딥시크들이 있고요. 아까 그 딥시크 쪽에 논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논문 페이퍼도 이렇게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오는데요. 한번 가서 보면은요. 이렇게 논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논문이 이제 이런 논문인데요. 이 논문이 잘 안 들어오시죠? 저는 이 논문을 어떻게 보냐면, 챗GPT를 한번 써볼까요? 챗GPT에다가 5원 모델에다가 이렇게 물어보면 굳이 제가 읽지 않더라도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을 AI가 이렇게 쉽게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 논문 내용을 보고 허깅페이스 같은 그런 팀이 이제 만들어 봤더니 진짜 5원급의 추론 성능이 나오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에는 제가 서비스 하나를 더 추천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비스할 때 구글 노트북 LM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구글 노트북 LM은 무료 서비스인데요.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새로 만들기 누른 다음에 여기에다가 방금 전에 그 논문 있잖아요. 그 논문 파일을 추가하고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그 설명을 해주는데요. 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팟캐스트를 생성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논문을 쓴 저자처럼
답변을 주고요. 한 명은 논문을 공부하는 학생처럼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 AI 쓰기 어려운 게 내가 질문하기 어려워서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그 질문을 해서 그냥 편하게 듣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영어만 지원되지만 뭐 한국어로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다음 시간에 저희가 지금 만든 서비스 중에 PBT AI 에이전트 스튜디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이용하면 저희 서비스로 이 비슷한 거를 바로 클론을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학습에 대한 이해도나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거를 데모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공개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QN이라고 하는 모델이 공개됐는데요. QN 한번 보시면은요. 알리바바가 공개한 모델인데 QN 2.5 맥스라는 모델이 공개됐습니다. 얘는 굉장히 강력한데요. 이 아트팩트 기능, 그 다음에 웹 리서치, 그 다음에 비디오 생성, 이미지 생성이 있습니다. 아트팩트 기능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런 거거든요. 어, 스트레스 게임 만들어줘. 라고 이렇게 한번 제가 간단히 질문을 하면은 곧바로 게임을 만들면서 바로 실행을 해줍니다. 근데 이 게임 만드는 코드의 퀄리티가 꽤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이제 아트팩트인데 지금 알리바바에서는 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들리는 말에 따르면 이 딥시크하고 마찬가지로 이 QN 2.5 맥스 서비스가 중국 화웨이의 어센트 910 칩을 바탕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가 나와서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고요. 또 만드는 사이에 그 코딩하는 거 잠깐 기다려 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 에러가 좀 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그려줘. 뭐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이미지 또 해서 뭐 생성을 시켜보면 이미지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비슷한 서비스가 오픈 AI의 달리 같은 게 있는데요. 뭐 거의 달리하고 거의 동급의 품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달리 만드는 레시피가 공개가 또 오픈 소스로 됐는데요. 그 레시피를 또 딥시크에서 이런 거 만드는 거를 딥시크에서 딥시크 그 야누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공개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이미지 생성하는 것들을 이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그 나만의 시스템으로 곧바로 만들어 이런 거를 쉽게 구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그 누구나 쓸 수 있는 MIT 라이센스로 해서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다. QM 모델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것도 가능하죠. 이런 비디오 생성하는 것도 공개가 됐고요. 이 비디오 생성하는 모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텐센트의 훈윤이라고 하는 그 모델이 있는데 훈윤 깃허브라고 쳐보시면 이 모델이 전부 다 공개돼 있어가지고 얘도 이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래픽 카드 인프라만 있으면 나만의 동영상 서비스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요즘에 또 쓰고 있는 서비스 중에 헬로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얘는 그 제가 원하는 PPT를 다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이런 거 찾으면 이제 이런 식의 출처를 검색하면서 그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처를 딱 가지고 이렇게 글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템플릿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얘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는 이런 거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 뭐 이렇게 내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하나를 한다고 했을 때 에이전트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어, 여기 하나 이렇게 해볼까요? 내 에이전트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에이전트는 주말, 여행, 계획, 만들기라고 해서 에이전트를 하나 작업을 제출해주면 얘가 제 의도를 가지고 템플릿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템플릿을 만들게 되고요. 에이전트에 저장한 다음에 주말 여행 가이드를 선택하고 거기다가 서울, 근교, 주말 여행 계획 해줘 하고 엔터를 쳐주면 프로 모드를 켜고 이거를 바탕으로 자료 주소를 하게 됩니다. 그 실행을 누르게 되면 이제 자료를 찾는 거죠. 그 인터넷 보통 우리 여행 계획 쓸 때 인터넷 검색하시잖아요. 그 인터넷 검색을 엄청난 속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7개 사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자기 스스로 질문과 생각을 하면서 이런 자료를 딱 작성을 하는데요. 잠시 기다려 보시면 얘를 이용해서 만든 자료를 PPT로 바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도 한 달에 한 19달러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프로모션 코드 이용하면 그보다 더 저렴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일종 티어는 한 달에 무료로 이렇게 또 쓰는 걸 제공하죠. 참고로 이 펠로.ai라는 회사는 일본 회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젠스파크는 실리콘밸리에는 미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형태로 기존의 생성형 AI 모델, 정교한 모델들을 바탕으로 위에다가 검색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 이걸 가지고 무슨 광고 영상을 만드는 회사, 이걸 가지고 교육 사이트를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해서 사실 기업의 실제 사례들도 이제 속속 아마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기업 사례 중에 가장 많은 사례들은 이런 검색 엔진 부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T 관련된 회사들이 생성형 AI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이나 물류 이런 쪽에 적용이 이제 서서히 되고 있고 금융 쪽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생성형 AI를 갖다 이제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진입하는 수요들이 생기고 있는 쪽이 이제 그 제조 쪽, 이런 쪽이 이제 지금 막 시작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기존의 LAM이나 이런 기술들과 맞물리고 그 이번에 1월 달에 CES에서 엔비디아 잭슨 왕이 이야기했던 피지컬 AI라고 하는 그런 컨셉과 만나면 아마 3년에서 5년 사이에 지금 기업의 일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도 특히 신입 인재상이 완전히 바뀔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대학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교육 방식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걸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원하는 인재들을 키우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원문 저장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마우스 클릭 몇 번만 해주면 주말 여행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여기서 부분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생성을 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말 근교 여행에 관련된 PPT 파일을 자동으로 만듭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잠깐만 기다려보면 이렇게 다 만들고요.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고 이렇게 템플릿을 선택해주고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면 엄청난 속도로 지금 PPT를 실시간으로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보고서를 만들거나 뭐 할 때 이런 도구들을 좀 잘 써주면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이런 것들을 제 업무에 많이 써서 최근에 전 개인적으로 제가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한 24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버퍼는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계속 관련된 자료나 공부를 하면서 하루에 8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40시간, 하루에 100시간 일하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기업에서 또는 업무 부분에서 어떤 혁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는 것들이 이 AI 보 PM을 위한 이러한 세미나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강병윤 대표님께서 이렇게 내용을 주셨는데요.
요 내용 주신 거를 반영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기업 업무 현장이라든지 다양한 생성형 AI 활용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 세미나는 점심 짜투리 시간에 짧게 진행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좀 논의의 장을 만들자는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벌써 시간이 1시가 넘어가지고요. 오늘은 여기서 좀 첫 번째 세미나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세미나 지금 다 만들었으니까 잠깐 다운로드해서 한번 열어볼까요? 지금 강의 관련된 자료는 아까 공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강의 자료는 이메일로 다시 다 배포해 드릴 거고요. 요 동영상 녹화 자료는 그 저희가 만들고 있는 PPT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공유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작성한 PPT 파일을 잠깐 열어보고 좀 강의를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 계획 PPT를 열심히 만들었네요. 이번 주말에 어디 가야 될지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제 초기 데이터라든지 이런 문서 만드는 거를 혁신할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그 점심시간을 또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